사랑하는데 왜 침대에서만 낯선 사람이 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장면을 수천 번도 더 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가슴을 치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둘 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정작 몸이 닿는 순간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은 사랑이 아니라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몸의 뜨거운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40대 후반 성의학 전문의로 20년 넘게 중장년 부부의 성과 배뇨,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 고민만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환자 한 분 한 분께 다 전하지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아내 몸의 가장 뜨거운 발원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까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히 60살 넘으신 남성분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기쁨 대신 어색한 의무감만 보였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스위치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 강의 가장 깊고 뜨거운 발원지를 모르면 아무리 애써도 두 사람 모두 더 깊은 외로움과 갈증만 쌓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침대에선 멀어질까요? 낮에는 손잡고 장보고, 저녁에는 같이 밥 먹고, 주말에는 손주 안고 웃는데 침대에만 누우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됩니다.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아내 몸의 뜨거운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50살이 지나면서 여성의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옵니다. 첫째,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자극도 이제는 따갑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둘째, 나이와 함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때문에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흥분이 와도 몸이 따뜻하게 붓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셋째, 오랫동안 말 못한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몸이 그 상황 자체를 스트레스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고 숨이 얕아집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냥 참고 빨리 끝내자. 결국 둘 다 상처받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 몸의 뜨거운 발원지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올려 보세요. 최근 아내와 관계할 때 아내의 몸이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참는 듯한 표정이었는지, 혹은 관계 후에 아내가 바로 돌아누워 잠드는지. 오늘 저녁 침실이 아니라 식탁이나 산책길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가 하는 스킨십이 혹시 불편하진 않았어? 당신 몸이 예전이랑 좀 다르게 느껴진다면 나도 같이 배우고 싶어. 내가 뭘 고치면 좋을지 솔직하게 말해줘. 듣고 상처받지 않을 준비하고 왔어. 이때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이것만 말하세요. 그 한마디에 얼음이 녹고 뜨거운 숨결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 내가 30년, 40년 동안 잘못해왔다는 자책은 내려놓으세요. 잘못이 아니라 누구도 아내 몸의 가장 뜨거운 발원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해결된 겁니다. 이 마음이 다음 챕터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성의 몸이 왜 끝없이 흐르는 강물인지, 그 발원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의 몸은 스위치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뜨거운 강물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예전의 책과 영상은 여성의 성감대를 몇 개의 점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곳만 잘 누르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의 몸은 점이 아니라 연결된 네트워크, 하나의 끝없이 흐르는 뜨거운 강 시스템입니다. 그 강의 가장 깊고 뜨거운 발원지가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를 지나 음부신경, 장골서해신경 같은 중요한 신경 다발이 음부와 허벅지 안쪽으로 퍼져나갑니다. 동시에 큰 혈관과 림프관이 몰려 있어서 이곳의 혈류와 긴장 상태가 아래 전체의 따뜻함과 민감도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사타구니는 쾌감 버튼이 아니라 모든 쾌감을 폭발시키는 뜨거운 화산의 입구 같은 곳입니다. 이 입구가 차갑고 긴장돼 있으면
아무리 아래쪽을 두드려도 뜨거운 용암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사타구니 주변 혈류와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여성의 성적 만족도가 크게 오른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꼭 관계할 때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매일 20분 이상 걷기와 골반 스트레칭. 샤워 후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허벅지 앞과 안쪽을 부드럽게 펴주세요. 둘째, 잠자기 전 아랫배와 사타구니에 따뜻한 찜질팩을 15분 정도 올려놓기. 셋째, 비성적 스킨십 늘리기. TV 볼 때 다리를 살짝 포개 앉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있기. 이건 관계 신호가 아니야라고 미리 약속하면 더 좋습니다. 다만 욕심내지 마세요. 혈관과 근육과 뇌의 기억은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오늘 했는데 내일 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 몇 달을 아내 몸의 화산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미리 말하세요. 요즘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도 같이 몸 좀 뜨겁게 풀어보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만지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 40년 정도 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하니까 가명을 쓰겠습니다. 김대진님 68 되던 해봄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대진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발기도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0년이 넘도록 아내 입에서 뜨겁다, 좋아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대진님은 젊을 때 책에서 본 대로 친구들에게 들은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관계가 끝나면 아내가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체념인지 모른 채 대진님은 점점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아내분은 오랜 침묵 끝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애쓴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거나 뜨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자극이 너무 빠르고 직접적이어서 몸이 얼어붙었고, 아프다고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40년 넘게 참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눈 감고 빨리 끝났으면만 기다렸다고요. 두 분은 낮에는 누구보다 잘 지냈습니다. 서로를 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딱 한 군데, 아내 몸이 뜨거운 발원지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대진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당분간 삽입을 목표해서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목표는 아내 몸에 뜨거운 화산 입구를 깨우는 것 하나뿐입니다. 2달 동안 삽입 없이 스킨십과 대화만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연습. 그리고 아내의 몸이 보내는 뜨거운 신호를 끝까지 듣는 연습. 2달 뒤 두 분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서로를 볼 때 연인 같은 어색하고 뜨거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진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삽입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서야 아내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내분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이 서두르지 않고 오늘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몸이 풀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여보, 더 뜨거워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두 분은 몇 번 했느냐보다 얼마나 뜨겁고 솔직했는지를 기준으로 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공격하지 마세요. 대진님도 아내분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 몸의 뜨거운 발원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이미 용기를 낸 겁니다. 이제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아버지 70 초반, 어머니 60 후반이셨을 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에리야, 엄마 요즘 허벅지가 당기고 잠도 잘 안 와. 검사를 해보니 골반적인 긴장과 사타구니, 주변 혈류 감소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온 갈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아빠랑 자는 것도 좀 힘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몸이 변했어. 아빠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든 거야. 조금만 천천히 뜨겁게 같이 배워보면 어때?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야, 내가 70에 새로 뜨거워지게 되네. 그래도 엄마가 원한다면 뭐든 해보지. 저는 부모님께 아주 간단한 걸 제안했습니다.
잠자기 전 5분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연습을 같이 하기. 관계 신호가 아닌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뜨거운 온기를 전하기. 어머니가 오늘은 힘들다 하면 아버지가 알겠어. 그냥 뜨겁게 안고 있을게라고 말하기. 몇 달 뒤 어머니가 얼굴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예전보다 훨씬 덜 하는데 아빠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뜨거워져. 아버지도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늦게 배운 게 억울하네. 그래도 늦게라도 뜨거워져서 다행이지 뭐. 그날 저는 부모님께서 가장 큰 것을 배웠습니다.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새로 뜨겁게 배우겠다는 한마디가 50년을 함께 산 부부를 다시 연인처럼 불태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도 같이 뜨겁게 배워볼까라는 한마디. 오늘 밤은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뜨겁고 솔직했는지만 점수 매기기. 힘들면 바로 멈출 수 있다는 약속.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벽한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뜨거워지려는 용기 내는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성반응은 성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 혈관, 근육이 모두 함께하는 전신 불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로와 약물, 만성 통증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전 뜨거운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 4분 루틴은 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부의 뜨거운 친밀감을 폭발시키는 데 최고입니다. 첫 번째 1분, 오늘 컨디션 나누기. 불을 끄기 전에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몸은 어때? 허리는 괜찮아? 뜨거운 정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오늘 밤의 불꽃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분, 같이 깊게 숨쉬기. 나란히 앉거나 누워서 코로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입으로 6을 세며 내쉬기. 10번만 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세 번째 2분은 비성적 스킨십. 이건 관계 신호 아니야라고 약속하고 손, 어깨, 팔, 종아리,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오늘 하루 수고했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뜨거워 같은 말을 섞어주세요. 이 4분이 쌓이면 몸은 이 사람 손길 뜨거운 불꽃으로 다시 학습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발기나 흥분에 대한 압박이 줄면서 몸이 더 자연스럽게 타오릅니다. 다만 오늘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관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몸을 뜨겁게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여유가 진짜 화산을 폭발시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는 왜 사랑하는 부부가 침대에서 가장 외로워지는지, 사타구니가 왜 그렇게 뜨거운 화산 입구인지, 그리고 김대진님 부부와 우리 부모님의 늦은 불꽃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질병이 아니라 말 못한 갈증이었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이 나이에 뜨거워지면 우습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수십 년을 혼자 오해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몸의 대화는 기술입니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배우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는 잘못이 아니라 그저 뜨거운 발원지를 몰랐을 뿐이다. 둘째, 지금이라도 뜨겁게 배우겠다는 한마디가 남은 10년, 20년을 불태운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오늘은 서로가 얼마나 뜨겁고 솔직했는지만 기억하기.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침묵 대신 뜨거운 한 문장. 의무감 대신 오늘 당신 몸은 어때? 라는 질문.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오늘은 그냥 뜨겁게 안고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그리고 부부 사이의 뜨거운 불꽃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여러분과 배우자의 뜨거운 상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진료실에서 못다한 뜨거운 이야기들을 정성껏 이어가겠습니다. 몸의 뜨거운 대화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첫 불꽃을 지금 여기서 피워보세요.